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간다고 하지? 학교는 당연히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집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선생님께 오늘만 결석한다고 몇 번이나 문자를 드렸는지 몰라요. 무조건 학교를 보내려는 부모님과 학교를 절대 가기 싫다고 버티는 아이의 신랑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등교 거부하는 아이 해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 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교육TV 채널 지원센터 큐입니다. 사실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선 크게 외향적, 내향적으로 나뉩니다. 외향적인 사춘기 학생들은 늦게까지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SNS를 하고 게임을 하다 늦게 일어나서는 준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몰라 너무 늦었어 그냥 안 갈래 하고 게으름을 부리고 학교를 놀이터처럼 생각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좋아하는 수업이 있으면 가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안 가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내향적인 사춘기 학생들은 분명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건가? 선생님들과 문제가 있는 걸까? 친했던 친구들과 싸운 건가? 아니면 친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건가? 말없이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에 아이의 마음이 짠하고 공감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학교를 안 보낼 수도 없고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춘기 우리 아이 왜 등교 거부를 하는 걸까요? 등교 거부하는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원센터 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교 거부하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10대 청소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등교 거부. 보통은 부모님들께서 등교 거부를 하는 자녀를 보면 어떻게 하면 학교를 다시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설득해서 당장 학교를 등교하게 할까 고민하시는데요. 이미 겪어보셨죠? 부모님께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사춘기 자녀는 더욱더 학교를 안 갑니다. 이런 방법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사실 등교 거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why, 왜 등교 거부를 하는지입니다. 그래야 이에 맞춰 어떻게 대처할지 방법을 제대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왜 등교를 거부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등교 거부하는 사춘기 자녀. 왜 등교를 안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희 지원센터큐는 등교 거부하는 모습과 이유를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가다 안 가다 반복하고 가고 싶을 땐 가고 안 가고 싶을 땐 며칠씩 안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차 아예 안 가거나 긴 기간 동안 안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기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기질의 학생은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내향적인 기질의 학생은 혼자 편하게 집에 있고 싶어서 등교 거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잘 다니다가 갑자기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보통 친구와의 관계에서든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든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져서 딸을 당하거나 선생님에게 문제 제기를 받고 어떠한 미움을 받으면서
등교 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본인의 판단으로 안 가려고 하는 경우. 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학생 스스로 등교를 안 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등교 거부를 하곤 합니다. 학교는 내게 도움이 안 돼. 차라리 그냥 스스로 공부할게요. 학교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도 없고 선생님들은 도움도 주지 않고 내 갈 길 내가 찾아서 갈 거예요. 라고 말하며 등교를 거부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의 비율은 보통 기질 55%, 사건 40%, 본인의 판단 5% 정도로 나뉘곤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교 거부 케이스는 기질입니다. 등교 거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기질적인 이유인데요. 이 경우에는 잘 다니다 하루 빠지고 다시 또 잘 다니다 하루 이틀 학교를 안 가고 다시 또 잘 다니다 이번엔 2, 3일 학교를 안 가고 또 조금 다니다가 다시 또 긴 기간 등교를 안 하는 걸 반복하는 학생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지? 핵심은 제멋대로 기질입니다. 이 기질의 학생들은 제멋대로 놀고 싶어서 등교를 안 하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경우 학교를 놀이터로 생각하거나 제멋대로 학교의 규칙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거나 마음에 드는 수업이 있으면 학교를 가고 친한 친구가 등교하지 않거나 듣기 싫은 수업이 있으면 그냥 늦게 일어나서 피곤해서 가기 싫으면 학교를 그냥 안 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뒹굴뒹굴 핸드폰 보거나 하루 종일 실컷 잠을 잡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께서는 혹시 우리 아이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상처받은 게 아닐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요. 부모님 걱정과는 상관없이 집에서 무기력하게 뒹굴뒹굴 하다가도 친구들 학교 시간에 맞춰 신나게 놀러 나갑니다. 그럼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놀고 싶어서 제멋대로 등교를 안 하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경우 집에서 자기 편한 대로 혼자 편하게 놀고 싶어서입니다. 놀고 싶다라는 핵심은 동일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듯 학교에서 딸을 당하거나 딱히 사건 사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혼자 있는 게 편해서입니다. 내향적인 학생들은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걱정도 되고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이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닐까? 온갖 걱정을 다 하시는데요. 이런 사춘기 자녀가 집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SNS를 보면서 키득키득 거리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몇 시간씩 집중해서 보거나 게임을 하다가 만난 또는 SNS를 하다가 알게 된 온라인 친구와 신나게 얘기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면 이건 우울하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편히 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진지하게 자녀에게 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학교에서 딸을 당하거나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 선생님에게 미움을 받거나 문제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딱히 답도 없거나 그런 일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학교에 다시 문의해봐도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놀고 싶어서가 맞습니다. 내향적인 기질이라 밖이 아니라 집에서 놀고 싶은 거죠. 두 번째, 등교 거부의 이유는 사건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학교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나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해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으로 육체적으로 맞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폭력을 당하면서 학생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가 갖고 있는 나쁜 기질이 극대화되며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며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부모님을 오히려 자기가 괴롭힐 수 있는 약자라 생각하고 괴롭히거나 자기 탓을 심하게 하는 학생인 경우는 자해를 계속 시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빠르게 대처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당연히 이 상황이 어렵고 쪽팔리고 자존심도 상하기 때문에 뭐에 상처를 받았고 왜 학교를 가기 싫은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학생이 딱히 말이 없으니 부모님이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등교 거부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어떻게든 억지로 등교하도록 강요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럴수록 사춘기 자녀는 더 격렬하게 등교를 안 하려 하고 말하지 못한 상처와 어려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갑자기 등교를 안 하려 한다. 그냥 안 하는 것도 아니라 격렬하게 절대 등교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빨리 등교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등교 거부하는 마음을 인정해주는 것이 상처받은 학생에게 중요합니다. 차분하고 찬찬히 학교에도 상황을 문의하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확인하며 사춘기 자녀의 마음이 안정된 이후 자녀에게 이유를 물어봐 주는 게 좋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녀가 확실히 피해자라면 제대로 대처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상처와 어려움이 커진 경우 결국 등교 거부하는 사춘기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의 핵심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령 학교를 안 나가는 기간이 장기적이 되더라도 사춘기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고 이후에 대처를 하는 편이 결국 앞으로 학생의 미래에 더욱 좋습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들이 빠른 대처의 방법 중 하나로 전학과 유학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춘기 자녀가 본인에 대한 소문이 학교에 다 났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전학이나 유학을 시켜달라고 하면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께서 사춘기 자녀의 상처 회복을 위해 전학이나 유학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시대에는 타 지역으로 전학이나 유학을 가면 새로운 지역에서는 새로운 학생에 대해 대부분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SNS의 시대입니다. 지난 학교에서의 상황을 새로운 학교와 지역에서도 금방 다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학인 경우 한인 커뮤니티의 폐쇄성과 타인에 대한 관심이 심하여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학과 유학은 등교 거부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희는 학교 생활에서의 어려움과 상황을 차분하게 확인하고 황금률을 통해 학생의 본질적인 변화를 시킨 다음 전학을 고민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등교 거부의 이유는 본인의 판단인데요. 학생 본인이 학교에 대해서 현타가 오거나 어떠한 계기를 통해 자기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학교를 안 가겠다고 등교 거부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선생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학교 분위기와 맞지 않아서 등 기질적인 이유와 사건의 이유와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본인의 목표가 있어서 학교를 중단하고 싶어 할 때입니다. 이때에는 학생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춘기 자녀와 대화가 안 통하고 궤변만 가득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나름 고민과 생각이 있으니 얘기가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학교를 안 가는 것보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 무엇보다 실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학교를 안 가고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았을 때 아무래도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막연한 계획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를 안 다니면서 아침 기상과 일상적 루틴이 사라지면 생활을 관리하며 계획을 실행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로 학교 중단 또는 자퇴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등교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이제 빠르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등교 거부에 대해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시간 때문입니다. 등교 거부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기간이 누적될수록 흐트러지는 삶의 시간이 길어지고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등교 거부를 하는 아이가 다시 학교를 열심히 다닐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한 번 빠지기가 어렵지 날이 갈수록 결석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모든 노력을 다해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도 오히려 더 학교를 안 가는 거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등교 거부는 오래 방치되면 결국 모든 면에서 사춘기 자녀의 삶을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심지어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더 심하게 흐트러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발에 충분한 준비 없이 능력을 못 갖춘 상태로 성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저학년일 때 등교 거부의 조짐이 보일 때부터 등교 거부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인이 되기 전까지 충분한 자기 개발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사춘기 자녀는 계속 우울해지며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은 계속해서 등골을 뺏기며 뒷바라지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등교 공부는 생산적 쾌락의 부족과 자존감의 부족에서 비롯합니다. 정말 그럴까? 자, 학교를 잘 다니는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학교를 가는 재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생님, 수업의 재미, 배움과 인정의 즐거움. 둘째, 친구, 노는 재미,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선생님 말과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기질, 선생님과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잘 따르는 기질의 학생들은 빼야 합니다. 그런 학생은 등교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즉, 수업의 재미와 친구들과 노는 재미를 다시 찾게 해주면 등교 거부 해결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실현하는 성취감, 즉 생산적 쾌락을 쌓게 도와야 하며 이는 센터큐의 황금률을 통해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센터큐의 황금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께 예의. 부모님께 예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2. 생활관리. 방정리, 공용공간 정리, 기상과 취침을 건강한 습관으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3. 할 수 있는 자기개발의 누적. 첫 시작은 단 5분,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차근차근 누적해서 1일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센터큐의 황금률을 꾸준히 진행하면 학생의 생산적 쾌락과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수업을 듣는 재미,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재구성되며 변화가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센터큐의 황금률을 반드시 안착시키고 학습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다 잘 다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학교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의 운영 구조상 학생이 황금률을 갖춘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계속해서 학생에게 최적화하여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해줄지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들로 선생님의 미움을 받았거나 실제 사건으로 나쁜 소문이 나서 또는 계속해서 괴롭히는 친구나 선후배가 있을 때에는 해결이 되기 힘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학교에서 꼼꼼하게 신경 쓰며 계속해서 그리고 끝까지 해결해 주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황금률이 안착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흐름에서도 결국 사춘기의 아이가 나는 학교는 안 갈 거야 라고 할 수 있기에 이에 대비도 해야 합니다. 즉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사춘기 우리 자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도 학교는 당연히 가야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은 부모님 시대에 학교를 안 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에 어떻게든 등교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학교를 가는 것 외에 학생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길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사춘기 자녀를 다시 학교에 보내려는 생각만 하시는데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학교를 안 갈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또 등교 거부하는 사춘기 자녀를 학교에 억지로 보내도 문제가 생깁니다. 센터큐에 황금률이 안착되기 전, 즉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면 놀고 싶은 마음과 사건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를 억지로 보낸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멍 때리거나 자거나 딴짓을 하며 학교를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의 구조적 한계로 이런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신경을 써주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는 결국 학교 진도를 못 따라가고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생을 혼내게 되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며 그럼 더더욱 학교를 안 가려 하게 됩니다. 외향적인 학생이라면 계속해서 무단 조퇴와 무단 외출, 무단 결석을 일삼으며 수업 해방을 하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내향적인 기질의 학생의 경우에는 심하게 숨으려 들고 오히려 더 악화되면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센터큐의 황금률을 가동하여 학생의 자존감이 높아진 상태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계속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꼼꼼히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또는 자신에 대한 소문이 다시 나쁘게 들리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신의 노력만으로 회복하거나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학교에 다시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학생 스스로 학교를 다시 갈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안 된다면 무조건 학교를 가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춘기 자녀가 등교 거부를 하면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병결 처리를 제출하십니다. 사실 등교 거부를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건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자녀에게 학교를 안 가도 되는 이유를 부모님께서 만들어주는 셈인 거죠. 결국 부모님의 약점이 됩니다. 어라? 엄마 아빠는 내가 학교 안 간다고 하면 겁을 먹는구나. 그럼 이걸 계속 이용해서 원하는 걸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병결로 학교를 합법적으로 안 가도 되니 집에서 실컷 조비적 쾌락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등교 거부가 심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느끼시면서도
혹시라도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될 때 나의 자녀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어 병결 처리를 계속 도와주시는 게 부모님들의 현실이죠. 따라서 본 영상을 꼼꼼히 보시고 사춘기 자녀가 등교 거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등교 거부의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등교 거부의 해결책,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등교 거부의 가장 높은 비율은 기질입니다. 외향적 기질의 경우 놀고 싶은 거니 등교 거부를 할 때 너가 학교를 가건 안 가건 센터큐의 환급률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모든 혜택은 통제된다 라고 하시고 실제로 통제를 해나가야 합니다. 내향적 기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 또한 결국 놀고 싶은 것이니까요. 기질의 문제로 등교 거부 시에는 부모님께 무례하게 반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 등교 거부 상황이 될 때까지 부모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환급률을 흐트러지게 도와주신 거죠. 따라서 반드시 환급률을 다시 지키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사건 발생으로 인한 등교 거부 시 반드시 사건을 해결해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자존감을 높여줘야 할지 고민해야 하며 자녀가 명백한 피해자라면 반드시 정확히 상황을 파악한 후 최우선으로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처하여 자녀가 억울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는 과정은 자녀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즉시 지원센터큐에 문의해주세요. 스스로 안 가겠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대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주 실행 상황을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센터큐의 환급률을 지키고 스스로 정한 학습 계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한다면 이건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결국 말만 번드르르 하고 놀고 싶어서 등교 거부를 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 학교를 안 가겠다고 결정한 대부분의 경우에 안타깝지만 작심삼일이 무척이나 많고 결국에는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가장 큰 문제는 자녀에게 그래도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음에도 꾸준한 실행이 안 쌓이기에 결국 실현되는 결과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면밀히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매주 실행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제대로 하지 않는 날이 2주 이상 쌓인다면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등교 거부의 해결책의 핵심은 센터큐의 환급률입니다. 환급률이 안착된 다음 학습을 반드시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등교 거부는 결국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소멸될 수도 있는 상황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사춘기 자녀가 학교를 가건 안 가건 어떻게든 사춘기 자녀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꾸준한 환급률과 학습을 이끌어주는 교육기관이 필요한데요. 그런 곳이 없다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률을 반드시 안착시키고 공부를 시키며 이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한 집중 상태를 위해 그리고 자존감의 더 높은 수준으로의 향상을 위해 운동까지 하도록 도와줘야 하며
나아가 진로를 준비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춘기 자녀의 성취가 한결같이 쌓이며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센터큐는 이런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교육기관이 없다면 신속히 지원센터큐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꼭 기억해주세요. 등교를 거부하는 사춘기 자녀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춘기 자녀가 등교 거부를 할 때는 우선 명확히 상황을 확인하고 등교 거부의 이유를 파악하고 황금률과 학습을 다시 안착시키는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춘기 자녀의 자존감이 올라가며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에 학교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학생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원센터 Q 영상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원센터 Q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 Q가 해결해 드립니다.